자, 오늘은 셀프 줄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줄눈의 가장 첫 번째 조건, 일단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이런 줄눈 제거용 공구 하나만 일단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안 파지면 셀프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줄눈이라는 것은 타일 측면에 줄눈제가 붙어야지 오래 가는 건데, 기존에 있던 백시멘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바르는 방식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셀프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런 수공구 가지고 백시멘트를 긁었을 때 긁히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수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수공구 가지고 백시멘트를 팔 수 있는 현장일 때의 이 수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수공구 대라고 하고, 이걸 인서트 팁이라고 해요. 이 인서트 팁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타일 손상이라든가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제일 작은 날, 셀프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게까지는 팔 수 없고 그렇게 파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가장 작은 인서트 팁을 가지고 긁는 겁니다. 판다는 느낌보다는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판다는 느낌보다는 소가 밥 깔듯이 이렇게 눕혀진 상태, 각도를 보시면 얘가 직각이 아니고 살짝 눕혀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힘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힘의 중심이 갑니다. 꺾여진 부분, 여기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 힘을 주고 긁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긁어서 홈을 파주고요. 이 홈을 파준 후에 이 인서트 팁이 살짝 눕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운 상태, 여기에서 옆으로만 누운 상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눕혀졌지만 이 힘의 중심은 이 라인에서 살짝 빠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들어간 상태에서 눕혀졌고 힘의 중심이 되는 이 꺾어진 부분이 라인에서 살짝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탈락이 잘 안되고 이 타일 측면에 걸려서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타일 측면부를 긁어줍니다. 보이시죠? 눕혀진 상태에서 이 힘의 중심이 되는 꺾이는 부분이 라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양옆 이렇게 최소 3번 정도는 긁어줘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 교차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나쳐 오면서 이 모서리를 때리게 되면 모서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첫 시작점에서 당겨서 왔을 때 끝나는 지점은 모서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공구로 긁을 수 있는 현장은 셀프로 가능. 얘로 긁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안 긁힌다, 그러면 셀프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칼 사용. 이 칼로 이제 마지막 다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문방구에서 파는 그냥 데칼, 요거 쓰셔도 됩니다. 전문가용 굳이 안 사셔도 이걸로 가능해요. 수공구로 1차적으로 작업이 되었으면 이 칼을 잡는데, 우리는 자를 때 이렇게 잡고 자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자르는 게 아니고 긁는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칼을 이렇게 움켜집니다. 이렇게 움켜지고요. 이게 밀었을 때 이 힘이 내 팔목 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잡고 때리면 꺾여요. 그래서 팔목을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켜진 상태.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칼날이 바닥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 칼을 이런 각도로 사용하지 않고요, 칼을 거의 이 라인 각도와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살짝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밀어주는 방식. 자, 잘못된 방식은 이렇게 각도가 세워지면 걸립니다. 안 나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걸립니다. 근데 이 면이, 바닥면이 이쪽 타일에 붙고 타일 안쪽으로 날만 살짝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쓱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밀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만 파괴되면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팔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밀어주면 이 끝부분도 자연스럽게 팔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 제가 방금 내 몸 쪽으로 썼잖아요, 칼을. 이렇게 썼을 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를 수 있겠죠?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몸 안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미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치고 싶으시면 몸을 돌려서 반대쪽에서 치시는 게 좋겠죠? 괜히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줄눈 기초 작업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타일 손상 없이 기초 작업을 해내실 수 있고요. 이 기초 작업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타일 측면 확보입니다. 타일 측면을 확보를 해서 채워 넣는 방식이 되줘야 셀프 줄눈으로 하시는 분들도 타일 바깥선으로 안 넘어가게끔 잘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하자도 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셀프 줄눈은 타일 측면 확보, 타일 손상 없이 이 수공구와 칼을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타일 측면이 중요한 이유 설명 보러 가시죠. 타일 측면에 줄눈제가 붙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몇 년 전에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줄눈제를 이렇게 발라 놓은 거예요. 이거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줄눈의 접착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데, 이 접착력이 잘 나오려면 이 줄눈제가 붙어야 되는 베이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줄눈제를 아무데나 붙인다고 해서 잘 붙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줄눈제가 붙어야 될 부분은 먼지가 전혀 없는 깨끗한 베이스, 흡수율이 있는 베이스에 줄눈제가 붙어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흡수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타일 측면을 확보해서 줄눈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거를 10년 이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일 측면하고 같은 게 이 하부 부분입니다. 타일 밑에 부분, 그리고 타일 측면도 같게끔 돼 있죠. 그러면 타일 상부는 왜 다르느냐? 여기는 유약이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흡수율하고 이 바닥 쪽 타일 측면 흡수율은 완전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 한번 살짝 뿌려 볼게요. 이렇게 물을 뿌리고 닦아내 보면 잠깐 뒀는데도 물이 흡수가 돼서 젖었습니다. 이게 흡수율이에요. 이 안쪽 부분이랑 측면 쪽 부분은 기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공이 많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줄눈제를 붙여도 얘네들이 흡수되면서 붙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타일 상부 부분, 이 유약이 발라져 있는 부분에다가 줄눈제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접착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만큼의 베이스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눈 시공할 때 타일 측면을 확보해서 채우는 방식의 줄눈이 되어줘야 하자가 나지 않고 오래 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측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눈을 바르면 줄눈이 수축이 됐다, 탈락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다 붙는 베이스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줄눈은 기초 작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 닦아볼게요. 흡수가 안 됐습니다. 안쪽으로 흡수가 안 됐고, 아까 이 밑에 쪽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줄눈 기초 작업을 하실 때는 타일 측면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줄눈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끝!